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자, 북한의 김영철 드디어 결국 오긴 왔죠? 그죠? 뒷구멍으로 돌아서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통일대교를 경유할 것이다 라는 기존의 예상을 깨고 이렇게 옆에 보면 샛길이 보입니다. 그죠? 이 샛길을 통해서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방남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도상에는 이렇게 다리가 존재하는 것이 보이진 않지만 군사도로로서 사용되고 있는 그 전진교라는 다리가 이쪽 어딘가에 있다고 합니다. 김영철의 방남 소식, 우파를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하고 이게 불쾌함을 넘어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그 김영철의 머리채를 확 쥐어 뜯고 싶은 그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기존의 다른 우파 매체라든가 우파 방송 채널러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러한 주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김영철 방남 저지를 선두에 서서 리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죠. 김성태 원내대표. 통일교에서 밤샘 농성을 시작하기 전에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주사파라고. 물론 우리 우파 입장에서는 맹비난이 아니죠. 팩트를 얘기한 거죠. 팩트. 게다가 김영철 방안에 대한 문제로 국회에서 의사 발언을 진행을 하던 김성태가 항의를 하는 민주당 의원한테 자 때리세요. 때리세요. 안 그러면 경호원 부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김영철 방안에 대한 이슈를 사람들에게 많이 확산을 시켰고 이렇게 여론을 몰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어젯밤에는 파주의 통일대교에서 김영철 방한 저지를 위한 밤샘 농성을 주도를 했습니다. 누가요? 이 김성태가요. 자, 여러분, 김성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 문재인 정권을 위한 아주 큰 업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어떤 업적이냐? 임종석의 중동 비밀 방문에 대한 이슈를 여론으로부터 덮는데 가장 큰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바로 김성태입니다. 여기 뉴데일리의 기사 제목 보시죠. 2018년도 1월 12일 갑자기 봉합되는 임종석의 미스테리. 당시에 김성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익 차원에서 판단을 하겠다. 김성태에겐 이 국익이라는 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임종석이 중동 비밀 방문을 한 것이 대북송금과 혹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임종석의 전공이 뭡니까? 대북송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 관심은 임종석이 중동에 가서 북한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자기의 그 대북송금이라는 전공을 살렸는가? 자, 그게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혜성처럼 김성태가 나타나서 임종석을 만나가지고 중동 비밀 방문 의혹에 대해서 자기 맘대로 봉합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무했고 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김성태랑 임종석이랑 딜이라도 쳤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임종석 측에서 변명이라고 내세운 변명들이 그 변명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많은 의혹을 증폭시키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종석이 중동 비밀 방문했을 때 대북송금을 했다면 이건 명백한 내란죄이고 간첩죄입니다. 이거는 사형감입니다. 직결 총살감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당의 즉 자한당의 원내대표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진정으로 정말
정말 이 우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저 썩을 놈들의 좌파, 주사파 정권을 내가 진짜 때려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절박함이 있는 원내대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김영철 방한저지 카드가 있고요. 또 임종석의 대북송금 카드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더 센 카드입니까? 자, 어떤 카드를 사용하면 저 주사파 정권을 하루아침에 몰락시킬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청와대 핵심부에서 비선 실세로서 실질적인 대통령이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석 실장을 직접 겨냥하는 그 중동 방문 대북송금 의혹이 더 아주 임팩트 있는 강력한 최고의 카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성태는 임종석의 대북송금 의혹 카드를 과감히 버리고 김영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한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 김영철 방한저지쇼, 정치쇼, 자,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안 이상하십니까? 응? 나만 이상한가? 난 되게 이상한데?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김영철 방한을 저지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의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김성태가 왜 이 현 정권을 하루아침에 붕괴시킬 수 있는 임종석 대북송금이라는 카드를 과감하게 버리고 김영철 방한 저지 카드를 꺼내들었느냐.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장제원, 김무성, 김성태, 이 사람은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었던 내각제 개헌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내각제 개헌 세력들이 임종석 대북송금 카드는 과감하게 버리고 김영철 방한 카드를 이렇게 꺼내들었을까요? 어떠한 실익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실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임종석 대북송금 카드는 사실 이 내각제 개헌파 세력들에겐 큰 실익이 없는 카드입니다. 개헌의 실익을 논하기 전에 좀 용어 정리가 일단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대통령제와 내각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강력한 리더십이 장점이죠. 대한민국과 같이 이렇게 정전 상태에 있는, 즉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거나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그런 국가에게 적합한 그런 정치 제도입니다. 반면에 내각제는 대통령보다 국회 권한이 강화된, 더욱 강한 그러한 정치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제하고 내각제하고 어떤 게 좋냐? 자, 조선시대를 예를 들어보면 조선시대에는 왕보다 사실 사대부들이 더욱 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지들끼리 당파 싸움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부패를 하다못해 결국에는 나라까지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나라까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을 보면 미국이 대통령제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미국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였다면 저런 강력한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역시 맨날 지들끼리 정당 싸움 하다가 미국을 다른 나라에게 팔아먹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미국이 저렇게 패권을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의 패권이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제가 굉장히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많이 돌아서 왔지만 결국엔 이겁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권력이 누구에게 좀 더 집중되어 있는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각제 세력이 만들어낸 용어가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권형,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죠, 여러분? 자, 저런 아름다운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분권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죠.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의원, 국회에서 우리도 좀 나눠 먹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제목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분권형 대통령제는 총리 주도의 내각제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내각제 개헌 세력이 개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을 뺏어와서 내가 갖겠다, 국회가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앞에서 나의 권력을 좀 강화하는데 표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주 써먹는 말, 레파토리, 그게 뭡니까? 국익을 위해서 했다, 국익을 위해서 한다, 이거죠. 김성태랑 임종석이가 대북송금 문제 그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국익을 위해서 봉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익을 위해서 했다는데 어느 누가, 어떤 국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각제 개헌파는 국익이라는 프레임 속에 이 개헌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죠. 국익이라는 공공의 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 시스템인 대통령제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각제 세력이 현재의 정치 시스템인 대통령제를 부정하기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독재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그 독재자로부터 권력을 국회로 넘긴다면 왠지 권력이 국민으로 넘어오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한 듯한 착시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국민들은 아,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나눠받았어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익을 위해서 내각제 개헌을 했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진한 국민들은 아, 독재자로부터 내가 권력을 이양받았어, 아, 행복해, 이러한 착각에 빠져있는 사이에 자, 국회의원들은 권력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자기들 맘대로 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국익을 위해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국익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한 뒤에 그 속에, 그 껍데기 속에 국회의원들의 사익을 강화하는 그런 법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각제를 하는 대표적인 국가, 자, 가장 가까운 국가, 일본이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일본 세습 정치가 왜 계속 이어질까? 일본 정치계는 한마디로 세습의 왕국이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중의원 국회의원 4명 중 1명이 4분의 1이 세습의원이다. 다시 말해서 권력이 상속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독재자인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각제 개헌에 동의를 해서 개헌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얘들은 더하네. 더해. 자기들 권력을 그냥 자기 자식한테 대대손손, 자자손손 상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면 갈면 되지. 투표로. 갈면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저렇게 상속한답니다. 세습이 된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 사대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본인도 사대부 양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그런 양반의 기득권을 스스로 과감히 벗어 던지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조선시대 백성이라는 노예 생활에서 국민이라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조선 사대부의 500년 노비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준 게 이승만 대통령이고, 자, 그렇게 우리가 자유로운 신분을 갖게 된, 국민이라는 자유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게 100년도 안 됐습니다. 100년도.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사대부의 노예가 또다시 되고 싶으십니까? 뭐 영국도 의원 내각제인데 뭐 잘 살지 않느냐. 개뿔이. 영국이 미국한테 패권을 뺏긴 지 100년이 다 돼갑니다. 물론 미국한테 패권을 뺏긴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범위에 있는 그 정치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었다면,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과연 패권을 빼앗겼을까요? 게다가 영국은 지금 정치,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란한 줄 아십니까? 애들이 그냥 마약에 쩔어가지고 20대, 30대 젊은 애들이 공원에 쓰러져 자고 있고, 학교에서는 애들 동성애를 가르치고 앉아있고, 선생님이 나는 양심적으로 이거 동성애 가르칠 수 없다라고 하면 정신교육 받고 옵니다. 정신교육. 특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 정치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아주 변태같이 돌아가고 있는 국가가 지금 영국입니다. 자, 영국이 과거에도 잘 나갔을 때, 내각제로서 잘 나갔을 때 보면 이 대처수상같이 이렇게 철의 여인이다 이런 사람 있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인이 등장했을 때는 잘 나갔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의원 내각제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인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유지하기가 힘든 정치제도입니다. 자, 영국의 철의 여인이라고 불린 대처수상. 자, 정말 아주 꼬장꼬장하게 생기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꼬장꼬장한 스타일. 자, 대처수상의 위대한 업적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권기에는 신자유주의 경제 원리에 입각한 과감한 정책을 펼쳤다. 민영화와 노동조합에 대한 강경한 자세. 그죠? 강경한 자세.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이 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견지했다. 자, 한 국가가 부강해지려면 어떠한 정책을 펴야 되는지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반공주의입니다. 반공주의. 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강경한 자세. 자, 저랬던 영국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거리에서 대놓고 마약하는 애들이 그냥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영국 주요 도시 곳곳에 신종 마약에 의한, 이게 좀비 마약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먹고 쓰러져 있는 애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공원에 저렇게. 여기도 보십시오. 이게 다 그런 좀비 마약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애들입니다. 이게 영국이 지금 이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젊은 애들은 그 국가의 미래를 상징하는데 이 영국이 이래가지고 지금 뭐 패권은커녕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변태스러움 이미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내각제 하는 국가 아닙니까? 여기가 내각제 하는 국가. 대통령이, 박정희 같은 대통령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야, 포르노 이런 거 보지 마. 그냥 보지 말고. 그리고 또 삼천교육대 만들어서 깡패 애들 잡아다가 성폭행하고 막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애들 다 잡아다가 삼천교육대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제왕적인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의 범죄율이 낮아지고 사회가 안전했었던 것입니다. 나는 제왕적 대통령이 좋다니까?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 리더십 있는 이 트럼프 같은 대통령 좋다니까 나는? 뭐 분권형 대통령제?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나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노예, 진짜 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니까? 뭐 제왕적 대통령제다. 독재스러운 것은 싫다. 이렇게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따라서 우리 권력을 좀 나눠 갖자. 우리가 나눠 갖는 겁니까? 니네가 나눠 갖는 거지? 국회의원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름을 또 바꾸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내각제인데.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입에 개거품을 불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프레임을 보라는 뜻입니다. 프레임을. 내각제로 가는 것이 공공의 이익, 즉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명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대통령제는 독재자스러운 제왕적 대통령제다 라고 비하를 하고 있고,
따라서 권력을 나눠 갖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 다시 말해서 내각제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김성태가 김영철 방한 저지 카드를 꺼내들은 이유를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통일대교 앞에서 지키고 있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영철 뒷문으로 뒷구멍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속보가 들어왔네요. 평창에까지 갔답니다. 평창에까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했다고 합니다. 김성태가 사람들을 이끌고 통일대교 앞에서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을 했지만 결국엔 김영철은 대한민국 땅을 밟았고 김영철이 한국 땅을 밟게끔 도와준 사람은 결국엔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국민의 의지를 거스른 이러한 대통령은 자, 내각제 논리로 하자면 어떠한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까? 제왕적인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제왕적인 대통령. 이렇게 제왕적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할까요? 탄핵하자고 하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내각제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곧 다가올 3.1절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라. 300만 범국민대회, 자 범우파 집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휴, 우파가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300만 모을 수 있겠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혹시 걱정하고 계신가요? 자, 제가 보기에는 나갈 것 같은데요. 김성태 통일대교 농성 막은 경찰에게 나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다. 애국 시민들 몸에 기스 하나라도 나면 그냥 있지 않겠다. 게다가 국회에서 자, 나를 때리세요. 민주당 의원에게 그랬죠. 나를 때리십시오. 안 그러면 경호원 부를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3.1절 범우파 국민 집회 성공할 겁니다. 왜냐? 자, 우파의 대표 언론, 인터넷 언론사인 펜앤마이크 정규재가 운영하고 있죠. 이렇게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각제 탄핵 세력들, 그리고 그 내각제 탄핵 세력을 부역하는 부역 언론인들, 부역하는 우파 인사들 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3월 1일에 모여서 범우파 국민대회를 열자. 자, 분위기 지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문재인은 제왕이다. 제왕적 대통령이다. 그러므로 탄핵하자가 아니라 그러므로 내각제 개헌해야 된다. 아마 이런 이슈를 분명히 던질 겁니다. 뭐 물론 연방제 개헌 반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5.18 이런 거 삽입 금지, 자유 빼는 거 반대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소위 말해서 끼어 팔기입니다. 끼어 팔기. 자, 그 끼어 파는 그 안에 분명히 내각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죠?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범우파 모이는 거 저 지지합니다. 우파가 분열돼 있고 분열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친중 정치인,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의 뒷돈을 받아먹은, 검은 자금을 받아먹은 친중 정치인을 색출하지 않으면 정권이, 우파 정권이 생긴다고 해도 미국은 한국을 버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월 1일에 여러분 모이십시오. 가서 우리 우파 국민의 목소리를 크게 내십시오. 지금 평창올림픽 망했죠. 그죠? 망했죠.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서 아마 더욱더 이 주사파 문재인 정권은 망할 겁니다.
분위기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3월 1일에 우파 여러분들의 그동안 가졌었던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을 다 표출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파의 목소리를 내는 척하면서 자신들의 사익을 끼워 파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궤변과 겉모술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비판적인 관점으로 믿지 마시고요. 쟤네들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믿지 마시고요. 항상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길게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저의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자면 저 촛불 보궐 주사파 정부를 단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내릴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카드인 비트코인 대북송금 문제, 자, 중동 방문 대북송금 의혹, 이 카드를 가뿐하게 묻어버린 김성태가 주도하고 있는 김영철 방한 철회 농성, 이 정치 기획쇼, 저는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공감할 수 없습니다. 국익 하나도 못 느끼겠습니다. 저기에 모여있는 저 정치인들 얼굴을 보고 있으면 권력욕에 중독된 마약쟁이, 뽕쟁이로만 보입니다. 따라서 김영철이 방한을 한 그 사실에 대한 불쾌함, 분노, 이것과는 별개로 저 정치인들, 내각제 탄핵 주도 세력들, 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우파 지성인들이 간단하게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우파가 하나가 돼서 큰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반길 일입니다. 이 나라를 탄핵이라는 아주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만든 그 주범인 내각제 탄핵, 저 정치 세력들, 저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진짜 이 우파가 진짜 아주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는 정말 힘들게 끝까지 왔습니다. 제가 몸살이 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굉장히 첨예하고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요. 자, 그래도 저는 우리 우파가 진정한 우파,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그러한 집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뭐 저한테 쌍욕하시는 분들도 많고 막 협박하시는, 아시죠 여러분? 정규재 TV의 홍준표 기자가 정규재가 쓴 것 같은데 말투는 어쨌든 저한테 댓글을 남겨가지고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그 협박 사건도 있었고, 자, 뭐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자, 그렇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도 계속 쓴소리, 아픈 소리 할 겁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의심을 기자만 한답니까?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도 받았습니까? 홍준표 기자가? 왜 자기들이 하는 건 합리적 의심이고 우리 같은 국민들이 하는 거는 음모론이랍니까? 지들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으면 우리 국민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공정보도라는 게 뭡니까? 그러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모든 사람들,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고 공정보도 아니겠습니까? 기자들, 언론인들, 지들은 이해하는데 국민들은 이해를 못 시켰어. 그러면 공정보도한 게 아니죠. 편파보도를 한 거죠. 모든 사람의 상식 수준이 맞게 보도하는 것이 공정보도인데 나만 이해했어. 이게 공정한 겁니까? 주관적인 거지? 내가 진짜 홍준표 동생, 준표 동생, 내가 너한테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일단 주제가 준표 동생에게 보내는 영상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애초에 나는 내가 여러분들 좌좀, 우좀, 개돼지 여러분들의 귀에
입맛에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거면 애초에 저 이 방송 시작 안 했습니다. 제가 김 박사 강의를 열렬히 듣고 공부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김 박사는 사람들 입맛에 듣기 좋은, 먹기 좋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욕을 먹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 똥은 똥이다. 된장은 된장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김정민 박사의 강의를 신뢰하고 듣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김정민 박사처럼 똥은 똥이다. 더러운 건 더러운 거다. 그리고 된장은 된장이다. 잘하는 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송이 될 겁니다.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쌍욕을 많은 분들이 남기시죠? 그죠? 그분들 욕하십시오. 근데 나도 똑같이 욕할 겁니다. 더한 욕을 할 겁니다. 아주 쌍욕 서비스 제대로 나갈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욕에는 욕, 쌍욕에는 개쌍욕. 그리고 나는 니들 악플러, 쌍욕타는 악플러 니들 댓글 절대로 안 지운다. 없어졌다고 징징대지 말아라. 알겠니? 자, 혹여라도 제가 쌍욕하는 그런 댓글들을 보시면 옆에서 지나가다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혹여라도 옆에서 막 거들고 입 더러워지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참견하시는 분들 제가 똑같은 취급 해드립니다. 적으로 간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좌좀 우좀 개돼지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 아닙니다. 에스더 우파 분열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잘 모르시는 분들 우파가 언제 통합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어차피 지금 분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합 어렵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국민들이 개돼지라서요. 이렇게 정치인들이 저렇게 쇼하고 있을 때 와 하고 가서 막 잘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쟤들은 그래 니네들은 역시 개돼지구나. 우리가 이렇게 정치를 쇼하면 이렇게 막 호응을 해주는구나 하고 영원히 당신들을 이 개돼지로 이용을 해 먹는 겁니다. 얘들이 어디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애들입니까?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 애들이지. 게다가 요즘에는 중국 돈까지 받아 처먹어가지고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쟤들이. 그렇게 속고도 또 좋다고 가서 정치인들이 저런 정치 공작쇼를 하니까 가서 이제는 좀 여러분 우파 여러분 이렇게 저 좌좀들한테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습니까? 덜 당했습니까? 진짜로 이 대한민국이 나라가 없어져 봐야 그때 가서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저러한 정치인들이 정치쇼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해도 속이고 속여도 먹히니까 지금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저같이 이렇게 진짜 극소수의 한두 명의 사람들이 야 니네 이건 아니지. 그래 김영철 방한 철회 쇼하는 거 이거 하는 거는 잘하는 건데 저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근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1년이 다 돼가도록 이거 한 개밖에 없었습니까? 그 전에 숱하게 있었습니다. 숱하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강력 규탄해야 될 일들이. 그런데 그때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시점에 김영철 방한 이 시점에 왜 하는 겁니까? 더 나쁜 마음을 먹고 이 사건을 바라보면 저는 더한 것들도 보입니다. 지금 저거는 김영철 방한을 저지하는 게 아닌데요.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김영철이 안전하게 우회도로로 갈 수 있게끔 쟤네들이 저기 앉아서 막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진짜로 김영철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면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보좌진한테 야 여기 메인 도로 말고 뭐 우회도로 없어? 어디 샛길로 돌아올 만한 길 없어? 하고 물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야 거기도 지켜. 거기도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게 정상입니다. 진짜로 막을 마음이 있었다면. 몰랐을까 하는 거죠. 얘네들이. 김성태가 국회의원인데 조사하면 다 나오고 보좌진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고액 연봉 받아가면서 일하는데 그 정보 하나
못 구하겠습니까? 우회도로 정보 하나? 짰다니까 얘네들 김성태랑 임종석 딜 쳤다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자한당 전희경 의원이 국회에서 임종석한테 너 주사파지? 그랬더니 임종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모욕적이다. 응? 하고 아주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성태도 똑같은 말을 했죠. 임종석한테 너 주사파지? 이렇게 국회에서. 자 근데 임종석 이 발언, 이 김성태의 발언에 대해서 뭐 반응이 있습니까? 없어요. 조용해 김종석. 아무 말 안 해. 왜? 전희경이 주사파라고 했을 때는 모욕적이다 하고 막 걔 지랄을 떨어놓고 김성태가 너 주사파지 하니까 왜 조용한 거야? 임종석. 임종석이랑 김성태랑 짠 거 맞다니까 여러분.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음모론이에요. 이래도 이게? 김성태하고 임종석은 지금 통일대교, 저지쇼 이걸 통해서 둘 다 윈윈 했습니다. 김성태는 이번 쇼를 통해서 우파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을 던져줬죠. 역시 자한당밖에 없어. 우리가 총선에서 자한당을 밀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3.1절날 모여야 돼. 300만 모여가지고 우리 다 같이 집회 한번 합시다.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 이런 얘기를 살짝 하겠죠. 어쨌든 김성태는 이런 분위기, 내각제 개헌으로 가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임종석은 자, 김영철을 우회도로로 안전하게 한국당을 밟을 수 있게끔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둘 다 윈윈 했어요. 지금. 손해본 장사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정치적으로. 여러분 제가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런 류의 아주 삼류 찌라시 소설 같은 그런 류의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합리적인 추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합리적인 추론, 합당한 추론,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막 결론을 얘기한다 그래놓고 결론이 왜 이렇게 길어? 정말 길었죠, 그죠? 저의 결론이 참 길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흑백 논리로 보면 이 본질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한당은 무조건 우리 편, 무조건 착한 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흑백 논리. 문제왕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나쁜 놈 이렇게 흑백 논리로 보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픈 소리, 쓴 소리 계속 하는 이유는 이제 우파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정치인들은 그렇다 쳐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영원히 이 악순환이 무한 반복될 뿐입니다. 저렇게 우파가 결집을 해서 우리가 선거에서 이긴다고 한들 어차피 쟤네들 다 친중 돈을 먹은 친중 정치인들입니다. 저거 다 뒤져보면 다 조사하면 나옵니다.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을 만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준 중국, 그런 중국의 돈을 처먹은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 자 얘네들한테 정치를 맡기려고 우리가 지금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진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국 돈 받아 처먹은 친중 정치인 색출해서 여론 심판을 해야 됩니다. 여론 심판. 쟤네들은 국회로 다시 갈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여론을 만드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에게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미국과 동맹으로서 함께 갈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2017년도 12월 2달 전이죠. 중국을 명백하게 경제 안보의 적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파 정치인들이 친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맹국에 대한 배신을 하는 겁니다. 배신, 배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말에 아무리 태극기를 든들, 성조기를 든다 한들 미국이 그래 한국 사람들 내가 버리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친중, 저래도 친중. 아, 내가 이번에 북폭할 때 그냥 같이 쓸어버려야지. 나라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동맹국인 미국에게 동맹국으로서 같이 갈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확고하게 어필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반중과 한국 내 여야에 숨어있는 친중파 정치인 혹은 친중 인사들을 색출해서 배제시키는 것, 배제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끝이 없네요. 도돌이표처럼 했던 말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 오늘은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